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화상으로 긴급 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불법 행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국 하와이 캠프 스미스에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회의를 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미사일 대응 방안을 실시간으로 협의했습니다. 3국 의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3자 간 의지 표출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 참전부대인 네덜란드군 바노이츠 부대 현역 장병 20여 명이 12일 정전 70년을 맞아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육군 36 보병사단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행사에는 6.25 전쟁 당시 바노이츠 부대원들과 함께 싸운 올해 90세인 최병수 옹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화상으로 긴급 NSC 상임위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한 뒤 불법 행위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에겐 군사 외교적 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하고 18일 처음 열리는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에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확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유럽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나토와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소속 31개 동맹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보장 조치에 복귀하고 한미일을 포함한 모든 관계국과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12일 미국 하와이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요시히데 요시다 일본 통합망료장과 만나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합참은 세 나라 합참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협력 증진 방안과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지역 안보 도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참은 한미일 합참의장이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전해진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서울 안보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병력자원 감소는 국가 안보에 매우 큰 도전 요인이라면서 국방혁신을 강조했습니다. MZ세대 장병들의 기대 수준에 맞는 국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0일 열린 서울 안보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병역 자원 감소로 이어져 국가 안보에 심대한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MZ세대 장병들의 특성도 국방 분야의 중요한 변화 요인이라면서 군은 국방혁신 4.0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고 MZ세대 장병들의 기대 수준에 맞는 국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의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회와 학회, 민간 전문가 등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서울안보포럼은 국방정책의 발전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예비역 군인들이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세미나는 MZ세대가 바라보는 공정과 상식의 국방과 인구절벽 시대의 군사력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에서 군사협력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크 부대를 찾아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신 차관은 부대 방문 자리에서 아크 부대 파병은 한 UAE 특수전 부대가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이해하며 신뢰를 쌓아 진정한 형제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차관은 장병들에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가 국방혁신 4.0 추진과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가 올해에도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술적 환경에서 임무를 부여하고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국방 드론봇 챌린지를 새롭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2023년 국방부 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방 무인체계 활용의 붐 조성과 드론 로봇 응용 분야 기술 발전 여건 마련을 위해 시행되며 국방부 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입니다. 대회는 드론 로봇 응용 분야 기술 발전 촉진을 위해 신설된 일부 국방 드론봇 챌린지와 기존 경연대회 종목을 유지한 2부 국방 드론봇 리그로 나눠 진행됩니다. 국방 드론봇 챌린지는 9월 13일부터 이틀 동안 고흥과 대전, 장성에서 열리며 국군의 날 행사와 고흥 드론 UAM 엑스포를 연계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방 드론봇 챌린지의 구체적인 종목은 근중거리 정찰과 고속 공격, 군집 드론 등 6개 드론 종목과 로봇 종목인 건물 내부 정찰로 구성됩니다. 국방 드론봇 리그는 10월 8일부터 이틀에 걸쳐 충청남도 계룡시에 위치한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진행되며 드론 레이싱과 드론 축구, 팝 드론 배틀, 국방 로봇 경진까지 총 4개 종목에서 참가자들이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한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종목별 우수자에게는 국방부 장관상과 포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대회에 참가 신청 및 대회 관련 구체적인 정보는 인터넷 육군 드론봇 세계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희망은 6.25 전쟁 당시 우리 국군과 함께 북한군에 맞서 싸운 유엔군 참전국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네덜란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이 한창인 상황에서도 낯설고 생소한 국가를 돕기 위해 반호이츠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중심으로 미국과 네덜란드의 국기가 좌우로 개양된 이곳은 육군 36사단 백호회관. 군악대 연주 아래 외국군이 행사장에 거름합니다. 장병들은 70여 년 전 6.25 전쟁에 참전해 우리 군과 손을 잡고 이 땅 위에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섰던 네덜란드 반호이츠 부대원들입니다. 반호이츠 부대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지난 1950년 7월 19일 바다를 건너와 낙동강 방어선 전투, 단장의 능선 전투와 같은 전쟁의 기념비적인 순간마다 활약하며 적의 남하를 저지하는 등 중부와 동부 전선을 절대 사수했습니다. 또한 원주 횡성지구 전투에 참전해 피를 짜낸 끝에 승전부를 울리며 전세를 뒤집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간 전사자 120여 명, 부상자 400여 명, 실종자 3명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싸운 우리군 카투사 20여 명도 숨을 거뒀습니다. 부대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지금의 부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하기 위해 원주와 횡성지구를 관할하고 있는 육군 36사단으로 이들을 초대한 겁니다. 부대원 모두가 영웅의 제복을 입습니다. 제복을 입은 후배들의 모습을 보며 피 묻은 전투복을 입었던 선배들을 떠올리니 말 그대로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하원철 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과 참모 등 참석자들은 연신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머나먼 곳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이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소감도 전합니다. Thank you for receiving a small delegation of the Dutch Armed Forces here today in such a splendid fashion. The peace, freedom and independ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at time was being violated aggressively by an oppressive regime and its communist allies. Wishing to prevent a repeat of history, the Netherlands eventually decided to fight in support of a free and democratic Korea. Despite hardships of cold, hunger, disease and fear, they held on, stood fast and did what they come for, bring peace. That didn't happen by itself.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수많은 선배 전우님들과 네덜란드와 미국을 포함한 유엔 참전국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승리의 역사입니다. 이 소중한 만남을 통해 36사단과 반호이츠 부대가 앞으로도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가길 기원합니다. 각자 준비한 기념품도 주고받습니다.
이어 최병수홍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용은 70여 년 전 바노이치 부대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카투사 출신으로 부대원들의 전우였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 청년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키끗해지는 흰머리와 패여가는 주름 앞에 기억은 흐릿해져가지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지들의 후손들을 마주하니 그때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손을 잡고 껴안는 등 몸으로 교감하며 시공을 넘어 전우를 나눕니다. 국경도 언어도 피부색도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 되어 군악대와 의장대의 공연을 관람합니다. 1분 1초라도 놓칠까 각자 휴대폰을 꺼내들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며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봅니다. 사단은 앞으로도 참전용사를 위한 추모 시간을 마련하고 참전비를 찾아 참배하는 등 대한민국과 네덜란드 양국군 간 우호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내년도 육군 현역병 입영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병무청은 내년에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려는 이들의 입영 희망일을 오는 19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병무청이 내년에 육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내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2004년생과 대학교나 대학원 재휴학 사유로 입영을 연기 중이거나 해외 장기 체류로 국외 입영 연기 중인 사람입니다. 신청 시기는 지역 관할 지방청별로 다른데 경기 북부와 광주, 전남, 전북, 인천 지역은 19일, 대전과 충남, 충북, 부산, 울산, 제주, 경인 지역은 20일, 대구와 경북, 경남, 강원, 강원 영동, 서울 지역은 21일입니다. 접수는 입영일자별 선착순으로 받기 때문에 본인의 관할 지방병무청이 어디인지, 접수 시작 일시가 언제인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관할 지방병무청과 접수 일시는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 민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뒤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에서 하면 됩니다. 신청은 모두 3회에 걸쳐 접수하며 9월 2회차 또는 11월 3회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올해 국방부 성인지교육 우수교관, 우수강사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성인지 전문교관과 강사의 역량, 그리고 군 성인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다니엘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성인지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군 전담 교관들의 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3 국방부 성인지 교육 우수강사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강사는 여성가족부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자격 보유자로 모두 10명이 참가했습니다. 강사별 강의 시연 시간은 단 10분. 심사위원은 강의 내용의 타당성과 전문성, 창의성과 성평등 관점, 대중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수한 강사님들은 선발하여 격려를 하고 또한 이 자리에 참관하신 많은 강사님들께서도 우수한 강의 노하우를 공유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에는 각 군의 우수교관으로 뽑힌 12명의 교관이 참가한 우수교관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선발 결과 우수강사에는 이수영, 김윤희, 이은희 강사가 선발됐으며 우수교관에는 해군 8전투훈련단의 장영민 상사와 공군 8전투비행단의 김성현 중사, 해병대 2사단의 윤성화 중사가 선발됐습니다. 국방부는 군 성인지 교육이 전장병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의무 교육인 만큼 성인지 교육을 통해 군내 성인지 수준을 제고하고 사고 예방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강사와 교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경연대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 국방부가 2023년 국방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 콘텐츠 공모전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3분 영상과 쇼츠, 웹툰과 포스터 등 모두 4개 분야에서 508점의 작품이 출품돼 뛰어난 기량들을 선보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방부 성폭력 예방 대응 담당관 박순향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일단 올해 그 공모전에서 얼마나 많은 작품이 접수가 됐나요? 예. 올해는 영상과 이미지에 익숙한 MZ세대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3분 영상이나 쇼츠, 웹툰, 포스터 4개 부분으로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이러한 의도에 잘 부응해서 3분 영상 부분은 81건, 쇼츠는 49건, 웹툰은 35건, 포스터는 총
34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동영상 53건, 포스터 180건이 접수되었는데 비해서 분야마다 2배 이상 접수되었고 작품의 질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쇼츠와 웹툰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셔서 국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문화 조성에 큰 기여를 냈다고 봅니다. 네, 네 가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작품들이 접수가 됐네요. 그럼 입상작들을 보면 영상 부문에서는 3분 영상 그리고 쇼츠 부문이 나누어서 접수가 됐는데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 받은 작품들 어떤 점이 높게 평가가 됐습니까? 예. 올해 공모전은 창의성과 대중성 그리고 노력도하고 기획력을 중심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전 분야 대상을 받은 국방문철의 몇 대 몇 이라는 작품은 요즘 종편에서 한창 유행인 한블리, 여러분들 아시는 한문철 블랙박스 리뷰 이런 형식을 빌려서 사례와 부연 설명을 유익하고 아주 재미있게 전달한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국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시각적, 육체적 성희롱과 디지털 성범죄라는 사례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그리고 주변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신세대 장병 수준에 맞도록 창의적으로 제작 의도를 충분히 담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3분 영상 우수작인 노모아는 국내 성폭력 상담 신고 번호인 1365를 이용해서 직접 작사, 작곡, 그다음에 노래를 한 영상이며 4행시 형식으로 반복적으로 흥얼거릴 수 있도록 중독성 있게 제작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쇼츠 부분 최우수작인 524 이 챌린지는 524이 즉 우리 사이 챌린지라는 것을 새로이 제작해서 밀도 높은 메시지 전달이 가능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MZ세대 장병들의 그런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럼 이미지 분야도 좀 보겠습니다. 웹툰과 포스터 분야 2개 부문으로 접수가 됐죠. 네, 맞습니다. 각각 최우수상 받은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웹툰 부분 최우수작인 나의 군생활 일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매음, 이 통매음이 무엇인지와 이를 구성하는 공연성 및 특정성이 무엇이 어떻게 처벌받는지에 대해서 귀여운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그려냈습니다. 포스터 부분 최우수작인 성폭력은 물론 2차 피해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작품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2차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함께 어우러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어떤 피해자다움의 문제와 특정성을 가해자, 피해자로 인식되지 않도록 제작한 것이 눈여겨볼 만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콘텐츠들 어떻게 좀 활용이 될까요? 더불어서 콘텐츠 활용의 기대 효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를 들어 3분 영상이나 쇼츠의 경우 병영 식당 내 설치된 TV에서 송출해서 집중도와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차후 보다 더 많은 장병들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정군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포스터는 출력해서 대대급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생활관이나 병영 식당 등에서 이동 중에 감상하면서 예방 효과를 기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소개드린 3분 영상 최우수작인 노모아는 음성만 추출해서 진중 방송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장병들의 작품들이 다양한 곳에서 잘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국방 뉴스에서도 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매년 해당 공모전을 진행하고 계신데 양성평등과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앞으로의 계획 마지막으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시는 바와 같이 장병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강구는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으며 양성평등에 기반하지 않은 전투형 강군 건설은 요원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양성평등에 기반한 전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국방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더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양성평등에 기반한 모든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국방 환경 말씀해 주셨고요. 네, 지금까지 국방부 성폭력 예방 대응 담당관 박순양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13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안전기자단이 육군 1군단을 찾아 정기 부대 안전 진단에 동참했습니다. 기자단은 인플루언서와 안전전공자, 일반 국민 등 29명으로 구성됐고 급양과 교통, 시설, 전기, 소방 등 5개 분야를 진단하며 위험 요인을 점검했습니다. 해군이 12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바다사랑 해군장학재단 장학기금 기증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이종호 참모총장과 정태순 한국해운협회장 등이 참석했고 한국해운협회와 재단법인 바다의 품위 해군 전사 순직 장병의 유자녀를 위해 사용해달라며 장학금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부사관단이 12일 기습폭우로 피해를 본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주임원사를 포함한 부사관 25명은 부대 인근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충북해능 보육원을 방문해 내부와 외부를 청소하며 일손을 도왔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전국에 많고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적으로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수도권에 최대 250mm 이상, 강원과 충청과 전북은 200mm 이상, 그 밖에 전국적으로 5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강한 바람을 동반할 걸로 보여 해안가와 제주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도 습도 높은 무더운 날씨는 이어집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시속 70km 안팎의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까지도 우리나라에 길게 영향을 주겠는데요.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4도, 강릉도 24도, 대구도 24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강릉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계산입니다. 전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다음 주 중반까지 남북을 오르내리며 강하고 많은 비를 퍼붓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1971년 존 레논은 이매진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하자는 말을 음악으로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전 세계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돼 첨예하게 대립하던 냉전 시대의 말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공식적인 기록상 3년하고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멈춰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은 아직 1950년 6월의 어느 시점 대한민국의 평화를 저해하려는 생각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2일 다시 쏘아올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임에도 NSC를 소집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결속을 촉구한 것만 봐도 이번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사뭇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협력과 우리의 강한 힘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고 세계 평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매진 노래 가사처럼 서로 죽이거나 죽지 않는 평화로운 세계 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평화에는 전혀 무의미하다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